푸에블로라는 정보함이 있는데 이 정보함이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북한에서 납포가 되는 겁니다. 푸에블로호는 이날 오후 북한 해역에서 납포되어 원산항으로 끌려갔습니다. 70여 명의 미국의 해군 선원들이 생포가 된 거예요.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푸에블로 사건은 1968년 1월에 일어납니다. 이 1968년 1월은 베트남 전쟁이 한참 가열되고 있을 때였고요. 5만 명 정도의 전투병이 베트남에 가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정보함이 북한에 납포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3일 또다시 동해의 공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수집 보조함 푸에블로호가 북괴에 납포됨으로써 휴전 이후 최대의 긴장 사태를 조성시켰습니다. 지금은요 정보를 한다 그러면 뭐 인공위성이 뜨고 뭐 정보기가 뜨고 비행기가 뜨지만 그 당시에는 인공위성의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요. 비행기가 포착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배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배가 바다 위의 국경에 가장 근처에 가가지고 상대방 국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라디오들을 듣는 겁니다. 저쪽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군사적으로. 이걸 빼내가지고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정보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푸에블로라는 정보함이 있는데 이 정보함이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북한에서 납포가 되는 겁니다. 북한 해역에서 40킬로 떨어진 공해상에서 4척의 무장한 괴뢰 초계함과 미국이 2대의 위협 아래 납포되어 원산항으로.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 정보함이 북한의 영해를 넘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납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납포가 될 때 그 과정에 70여 명의 미국의 해군 선원들이 생포가 된 거예요.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존슨 대통령인데 후에 존슨 대통령이 회고록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1968년에 자기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푸에블로 사건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베트남의 구조공세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존슨 대통령은 푸에블로 사건이 더 곤혹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한반도는 전쟁이 아닌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으로서는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할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슨 정부하고 북한 정부가 직접談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자유세계끼리 자유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나라와 협상을 한다 그러면요 겉으로 내놓는 카드가 있고요. 그거 말고 뒤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저 얘기를 하는 배후에 뭐가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유세계끼리의 협상입니다. 북한의 방식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단순합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테이블에 딱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에서는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 상황을 꺼내놓은 거를 어느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북한이 요구한 거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니네가 영해를 침범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국권을 침탈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라. 그럼 다 풀어주겠다. 이 요구 조건을 딱 내건 거예요. 미국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야, 저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미국 측이 처음에 생각한 건 돈 생각도 했어요. 근데 북한 쪽에서 우리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니네가 잘못했다.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니네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걸 인정하라라는 것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사실 당황스러운 거죠.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돈을 달라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다가 우리가 당신네 국경 침범해서 우리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해라라는 얘기는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협상은 거의 1년을 끌어가지고 그해 말에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미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선원들이 다 무사히 돌려오는 걸로 그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요.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내놓는 태도나 카드라는 게요. 굉장히 단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요,
이전에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했던 협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의 협상 방식은요, 굉장히 예측 가능한 방식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치고 나오니까, 그래? 그럼 뭐 나는 안 할래. 라고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저는 내부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푸에블로 사건 때도 미국이 사과를 해라라고 북한이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큰 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정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맞짱 뜨는 그런 관계다. 우린 이 정도다. 라는 걸 내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게 북한 내에도 굉장히 나이가 든 이 올드 제너레이션 세대는요,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 정부도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단순하게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의 방식에서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하게 취소했다, 또 했다, 뭐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사실 저는 취소했던 발언은 미국 내에서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세력들한테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아니다. 저쪽에서 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낼 거다. 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메시지였다. 이 과정들을 보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뒤에서 뭔가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의도를 파악하고 나갔을 때 훨씬 더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전에 60년대부터 있었던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 나타났던 얘기들이 지금도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